여러분들 모시고 폐기물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 저처럼 이제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은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아마 이미 그 폐기물 관련 그 동영상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디테일에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알곤 연구소에서 제가 안전 담당으로 5년간 있었고, 또 여기 카이스트에 부임하면서 지금 2년, 거의 이제 2년 차 되는데, 안전위원장으로 2년 차 되는데, 그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30분인가요? 네, 30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30분을 제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폐기물 관련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기 우리말이 좀 서툰 사람 있으세요? 저처럼? 없어요? 좋습니다. 그 안전 관련된 그 일반적인 얘기부터 하면, 그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한 경험들 있죠? 그죠? 자동차 운전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사고를 혹시 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사고를 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사고를 냈는지를 좀 기억해 보시면, 그러면 사실 거의 동일하게 이 실험실 안전 관련해서도 예방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전사고가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좀 예를 들면 몇 가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급하다. 내가 늦었다, 어디에. 그 조바심이 났을 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일단 들면 안전사고 나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죠? 운전도 그렇죠? 지금 지각을 해요. 회사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빨간불도 그냥 지나가게 되고, 주위에 그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안전 담당이니까 안전 담당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조바심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이 들면 돌아서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급한 마음이 들면 돌아서 가라. 무조건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급한 마음이 들면 돌아서 가고, 항상 내가 조바심이 나면 실험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카운터 인투이티브하죠. 그러니까 직관과 반대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내일까지 지금 과제 보고 내야 되는데, 그래서 실험 결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런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상사나 혹은 보고를 해야 될 대상한테 소통을 하세요. 내가 지금 사실 이게 딜레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더 달라. 저한테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꾸중은 할 수 있지만 억셉트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급한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을 경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규칙도 여러분 지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써라. 그럼 마스크를 써줘야 돼요.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그럼 빨간불에 서줘야 돼요. 남들도 빨간불에 지나가는데 왜 저만 서야 돼요?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빨간불에 지나가는 친구도 못 지나가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빨간불에 건너가기 시작하면 어때요?
사고가 당장 나지는 않겠지만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죠. 그죠? 폐기물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폐산통이다 그러면 여기에 질산이 들어갔는지 염산이 들어갔는지 황산이 들어갔는지 불산이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산들이 발암성 물질에다가 이게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가 식각되고, 불산의 경우는 상처에 피 파고들면 뼈가 녹고, 아세톤 같은 경우, 우리 아세톤 많이 쓰잖아요, 톨렌. 코로 많이 마시면 코뼈가 삭고, 이런 유독성 물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거를 다룰 때 규칙대로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유독성 물질을 다룰 때는 본인부터 방어해야 되죠. 그죠? 그런 냄새 안 맡게 해야 되고, 내가 혹시 튈 수 있는 그런 그 액체에 노출되지 않게 자기 보호를 해야 되고. 그죠? 좀 우스개 얘기하면 사실 제가 90학번이라고 했잖아요. 90학번이고 94년부터 2000년까지 이 건물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선배들은 야, 아세톤은 손으로 씻는 거지. 야, 그걸 장갑 끼고 하니? 라는 얘기를 들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의 끝판왕이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어디가 쑤셔요. 아파. 머리가 빠져.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산재죠, 산재. 그죠? 근데 그런 습관이 어디서 들였냐? 여기서 들인 거예요. 여기서 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만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루는 폐산통, 폐유기통, 폐알칼리통의 성분이 뭔지, 여러분들 사실 랩에 있는 시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듯이 좀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아, 우리 랩에는 톨렌 쓰는구나, 아세톤 쓰는구나, 에탄올 쓰는구나, DMSO 쓰는구나, 황산 쓰네, 질산 쓰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튀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알고 싶지 않아서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규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갑은 나이트를 써야 되는지 레이텍스를 써야 되는지, 내가 에이프론, 앞치마를 써야 되는 건지 페이스 실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용매에 대해서, 이 용액에 대해서 그 숙제를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혼자 하기 버거우면 그 같이 쓰는 학생들, 쓰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 사실 폐산통에 버리는 친구가 사실 같이 책임을 공유해야 돼요, 여러분과. 그죠?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제가 석사 1년차 때는 폐산, 폐유기, 폐알칼리는 여기 와서 수거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져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이 직접 자기 자동차나 아니면 공용 자동차에 넣고, 저희 포니2였거든요. 넣고 운전해 와서 중앙창고까지 가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운전해서 가면 내내 냄새가 나. 자동차 안이 그냥 참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나. 자, 근데 지금 더 좋아졌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와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걸 수거해 주세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몇 랩을 보니까 그냥 모아놓고 그냥 두고 있어요. 폐산통, 폐유기통, 여러 가지 폐기통을 한 군데 모아놓고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잘 갈아주질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실험실 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자동차 안처럼 되겠죠?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럼 거기서 실험하는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2년 혹은 4년, 5년간
그런 증기를 마시면서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몸이 망가집니다. 아셨어요? 몸이 망가져요. 저도 이제 학생 시절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건 압니다. 학위를 딸 쯤이 되면, 그러니까 디펜스 할 때쯤 되면 사실 디펜스 준비하느라고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사실 안전 담당은 제 생각에 학위에 가까운 사람을 시키면 안 돼.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학위 6개월 안에 있다. 6개월 안에 있어. 바꿔달라, 교수님한테.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안전 담당은 사실 그 학위에 가까우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은 지금 좋은 우리 학생이 있는데 바꿔줄 거예요. 내년에.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통 3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 가지 통이 있겠지만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통 3개. 내가 산을 담고 염기를 담고 유기물을 담는 통의 재질이 뭔지를 좀 알아주세요. 재질이 뭔가. 재질이 뭔가. 산에 녹으면 안 되겠죠? 염기에 녹으면 안 되겠죠? 유기랑 반응하면 안 되겠죠? 또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화학작용하는 그런 용액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통 색깔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통의 위치도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워낙 우리가 다양한 그런 화학 약품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쓰는 사람이랑 논의를 해서 이 폐기물은 어떤 보관을 해야 되는지를 꼭 아세요.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안전교육 하다 보면 듐 후드 내에 폐기통 넣지 마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그렇게 배운 사람. 그게 2강인가 3강인가였던 것 같은데, 여기 그 듐 후드를 이렇게 쫙 해놓고 여기 뭐 여기 막 이거 나오고 막 사람 나오고 기억나세요? 사실은 듐 후드 내에는 폐기통을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요번에 한번 사고가 듐 후드 있는 폐기통이 더블 트레이가 있었는데 이걸 들다가 밑에 뭐가 묻는 걸 모르고 그게 발에 떨어져서 사고 났죠? 그죠? 근데 배웠어요. 그렇게. 아, 듐 후드에 넣지 말자. 배웠는데 우리 랩은 넣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아, 우리 랩은 원래 관행이 그거니까. 그죠? 그럼 돼? 안 되죠? 원래는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요. 알곤연구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할게요. 여기 듐 후드가 있으면, 요 밑에 캐비넷이 있어요. 여기다 넣어요, 보통. 왜냐면 빛도 안 들어오고. 그죠? 듐 후드 내니까 음압이 걸려서 어쨌든 증기는 올라가게 돼 있고. 그죠? 여기가 사실 아이디어란 플레이스예요. 어떤 데는 내가 정문에 들어가면, 문에 딱 들어가면 반갑다고 여기 다 이렇게 패키지로 있어요. 무슨 이민 가방처럼. 그럼 딱 여는 순간 샥 오면서 이 랩은 향긋하네 이럴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블 트레이는 왜 하냐면 우리가 액체를 담은 용기를 따르다 보면 항상 흘릴 수 있어요. 그죠? 항상 흘릴 수 있어. 그래서 이 더블 트레이를 하는 건데 밖에 흘리지 말라고.
근데 더블 트레일 해놓고 여기 만약 흥건히 젖어 있으면 의미가 없죠. 내가 들면 여기 떨어져서 나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전 담당은 특히나 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칠 수 있을까? 아, 이런 경우 우리가 다칠 수 있다더라. 그러면 폐기물통을 들을 때는 항상 밑을 보고 이게 젖어 있는지 말라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젖어 있다면 조한영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나 안전을 잘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안전을 잘한다는 미국 사람들도 이걸 뭘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혼날까봐. 그렇잖아요. 보고하면 뭐 너 이거 왜 했니? 부터 시작해서 뭐 소명도 해야 되고 막 불리고 어떤 땐 징계도 받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막 저기 마대자루로 그걸 막 자기가 그냥 닦아요. 이게 불산인지 황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전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안전 관련해서는 누구나 흘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보고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줘야 돼. 잘했다. 너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겠구나 하고 칭찬해주는 문화, 그리고 그런 걸 격려해주는 문화를 해줘야, 여러분도 안전 담당하면서 혹시 후배가 흘리면 아씨 너 칠칠맞게 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 얘기했어? 잘했다. 너 덕분에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구나.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뭘 흘렸을 때 마음 놓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거 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 가겠구나 아는데 거기다 놓고 막 너는 어떻게 이것도 못하니부터 시작해서 칠칠맞게 뭐 이러면 더 숨기게 되죠. 근데 안전은 숨기면 숨길수록 위험해져. 안전은 숨기면 숨길수록 위험해지고, 안전사고 난 사람을 망신을 주면 망신을 줄수록 더 위험해져.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바는 사람은 늘 실수하고 실험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지만 최대한 그러한 일이 안 나도록 서로 도와주는 거. 그리고 좀 귀찮더라도, 규칙을 안 지키는 이유는 귀찮은 거거든요. 좀 귀찮더라도 규칙을 지켜주는 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내가 뭘 버려야 되는데 이 약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아무도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합니다, 보통. 에이, 아무도 모르니까 싱크대에 버리자. 싱크대. 물 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 토양이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사람은 똑같아요. 지금 미국이 잘하고 있는데 그전엔 잘 못했어요. 어떤 때 못했냐면 알곤연구소가 지금 계속 안전사고 때문에 원장님이 계속 갈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딴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시간을 쓴 것 같은데, 토양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거야. 퓨무드에서 방사능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동을 다 셧다운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들이 한 일이죠? 그 랩의 선배들이 한 거예요. 그 랩의 선배들이 무책임하게 그런 시약을 싱크대에다 버려가지고 후배 내지는 아들, 딸뻘 되는 후손들한테 피해를 준 거죠. 잘 모르겠으면 물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이 시약이 냄새는 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우리 주한영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카이스트 전 캠퍼스에서 가장 훌륭한 안전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항상 친절하게 학생이 뭐가 어렵다 그러면 대응해 주시고, 그죠? 전화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시약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버려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안전에서 도와줘가지고 필요하면 이게 뭔지를 알아내고 그걸 처리를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그냥 버려가 아니고. 더 나쁜 거는, 이거보다 더 나쁜 건 이 중에 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폭파하는 게 더 나쁘죠. 폭파, 비산. 그리고
얘네는 언제든지 폭파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퓨무드는 더더욱 위험한 거예요. 퓨무드는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이거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근데 여기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진 적 있죠? 어느 랩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게 다 천장에 다 박혔죠? 플라스틱. 사람은 안 다쳤지만. 어우, 다행이다. 그냥 넘어가자. 어때요? 빨간불이 확 지나갔는데 사람을 칠 뻔했어. 근데 안 쳤어. 어우, 다행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빨간불에 건너면 돼요? 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깨가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문화를 바꿔야 되거든. 저 알곤에서도 5년간 했는데요. 이 안전 담당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키퍼, 축구에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어. 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어. 당연한 거야, 잘하면.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에요. 예. 근데 하게 됐어요. 하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 안전 문화를 보니까 우리가 안전은 두 가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 2, 3분 내에 끝낼게요. 하나는 대처고 하나는 예방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하면 치료제와 백신의 역할이 있다고 보면 돼요. 치료제와 백신. 뭐가 더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기엔 치료제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백신이 최고입니다. 아예 원천 봉쇄를 하거든요.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우리가 하는 문화, 규칙, 행동이 예방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두 개 다 없으면, 백신, 치료제 다 없으면 뭐부터 해야 되죠? 저는 치료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걸려서 아파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그럼 좀 낫거든요. 보통 그리고 치료제가 더 빨리 나와요, 백신보다. 그래서 안전 문화를 여기다가 이제 정착할 때 우리 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협의했던 건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예방도 잘 안 되고 대처도 잘 못 하는데 대처라도 잘 해보자. 그러니까 대처는 뭐냐?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피해가 되게 하자.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경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확진자 있다. 그죠? 그럼 바로 경보가 돼가지고 피해주고 격리하고. 저희로 말하면 뭐예요? 여기 가스 누출이 됐다 그러면 알람이 크게 울려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다 나가게 5분 안에 대피할 수 있게. 그래서 대피 훈련을 했었죠. 이제는 알람 딱 울리면 4분 안에 다 대피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대처는 잘할 수 있다. 우리가 뭐가 누출이 되거나 폐산통이 터졌거나 뭐 했을 때 바로 보고해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예방을 우리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방. 예방은 어떻게 하냐? 약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 실험실에서는 어떤 사고가 날 수 있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선반 작업하다가 제가 예전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카파 샘플을 자를 때 하나씩 자르는 게 귀찮아서 두 개를 같이 껴놓고 자르다가 이게 총알처럼 튀었어요. 저 크게 다칠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선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선반 드릴 이거 잘못하다 사람 죽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니어미스나 뭔가 아차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좀 떠올리면 딱 보고 이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그걸 전파하세요. 실원들한테. 야, 너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다칠 수 있어. 필요하면 핫플레이트 앞에다가 여기 좀 뜨거움. 주의. 될 수 있음. 여기 만약 액체질소통이다. 동상 걸릴 수 있음. 응? 그렇게.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그 마음은 아까 첫 번째는 조바심을 갖지 마라.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지 마라. 피곤할 때 뭐 하지 마라. 술 먹고 뭐 하지 마라. 아셨어요? 운전이랑 똑같아요.
피곤할 때 실험하지 마라. 스트레스 받을 때 실험하지 마라. 조바심 내면서 실험하지 마라. 술 먹고 실험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실험하면서 자랑해. 난 술만 먹으면 실험이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리고 논문에 그냥 써. 그럼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지켜주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들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조금 더 들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거 같죠? 여러분. 나는 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해라면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굉장히 부자가 될 것이다. 언젠간 굉장히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학생들 중에 특별히 선발된 분들이고 자원을 했던 아니면 교수님이 부탁을 했던 이 자리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귀찮은 자리가 아니라 귀한 자리. 그리고 시험도 족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험도 족보에서 나오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과목의 제일 핵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 선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과목의 핵심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뀌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 나온다. 사고도 그래요. 같은 종류의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족보를 잘 알고 걔네들만 집중 예방하면 한 8, 90%는 없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질문. 질문 있나요? 우리 안전 톡방도 있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그거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그죠? 요즘 100세 이상인데 여러분 세대 아마 150세까지 살 것 같은데. 질문.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뒤에 계신 주한영 선생님께 질문 드려도 되고.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